오늘 기자회견은 이동환 시장님께서 담화문을 먼저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불성립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의 담화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피가 마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집행부가 갖는 예산 편성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키고자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지난 11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정에 민생에 심각한 피해와 차질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고양시에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이 12월 21일 경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습니다. 인구 108만의 도시이지만 일자리, 교통, 주거, 인프라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베드타운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기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은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고향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오늘의 팍팍한 삶 속에도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정이 지연될수록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중단으로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산 미확정으로 지체되는 하루하루가 우리 고양시가 향후 10년, 50년을 좌우하고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할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민생과 관련이 없는 논쟁으로 멈춰버린 이 현장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미래, 시민, 의회, 집행부 이 세 주체가 힘을 합쳐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은 모두 뒤로 해 주십시오. 오직 시민만을 위해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권한보다 의무가 우선되는 예산 심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선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향특례 시민 여러분, 우리 3,400여 고향시 공직자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 고향특례시장 이동환 역시 고향시와 협력, 신뢰와 화합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의 고향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 질문 해주셨는데 먼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떠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서로의 생각과 시각과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한이 아니고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는 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시의회는 의회로서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타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시기에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의 얘기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의 COP27 다 아시는 겁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유엔에서 지금까지 27차례 걸쳐서 정상회의를 당사국 총회를 열었던 내용에 우리 고향시가 아시아의 챔피언 도시로서 가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국제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두바이, 아부다비 간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맥락 속에 우리 고향시의 경제자유구역 지금 지정이 됐다는 내용을 그 이집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우리 고향시에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대한 내용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내용입니다. 일본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일본은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짧은 기간인데 그것만 딱 하고 왔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죠?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AEG라고 세계적인 미국의 회사로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CJ 라이브 시티와 같이 합작 회사를 우리 고향시에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을 같이 하겠다. 그와 함께 우리 고향시가 또 혹시 외자 유치가 되든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CJ 라이브 시티 그리고 AEG가 같이 협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녀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몽골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몽골은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우리 고향시가 2022년까지 13년간 그 몽골의 숲을 만들어서 우리 몽골의 고향의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 이제 거의 완료 단계였기 때문에 이양을 하러 갖는 부분이고요. 그와 2차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 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국립공원에 국립공원 셀리치.
아닌데, 이거. 그 국립공원 이름을 제가 지금, 잠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 우리 고향이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을 흔쾌하게, 관광환경부 장관께서, 몽골에, 관광환경부 장관께서, 할애해 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기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한 얘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의회가 제대로 열려서 활동하는 상황이었으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는 다른 이유로 의회를 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1월 25일 날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의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행과 그걸 해소방 지금 노력을 안 했다고 혹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력 안 한 거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동안 전력을 투구를 다해서 했습니다. 설명은 설명대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고요.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파행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왜 파행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파행했는 이유가 우리가 마치 비서실장이 그걸 사과를 안 했다. 사과 안 한 이유가 과연 우리 시의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에 대한 조건이 됩니까? 사과의 내용이 과연 사과할 내용인지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공적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파행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파행은 사실은 의회가 하는 거지 집행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에 대해서 질타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시의원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저는 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향 시민들이 혹시나 준예산 체제로 인해서 이 고통받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제 시장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선결 처분권을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0억 창릉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아마 고양시 역사상 최초이고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한 것은 정말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아마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변 지역에 이런 매립 상황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은 또 소통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통하고 시의원 보이콧 한다 이런 얘기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역할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왜 우리 시의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견제하라는 역할도 있고 또 일을 더 잘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일을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은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는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가 이거, 경기도 우리 의회에서 준예산 체제의 정치력 부족, 예, 뭐 정치력 부족이라고 만약에 개인적인 거로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도 겸허하게, 고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력 부족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차례 많습니다. 혹시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조금씩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이번에 삭감됐다고 그걸 뭐 어디 가서 다 전달을 했다는데, 아니, 시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반영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고 과다하고 혹시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그걸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양보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면, 아니, 민선 8기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왜 시장을 새로운 멤버로 바꿨겠습니까? 바꾼 이유를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의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전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에 재검토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 내용은 추후에도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다음 새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는데 질문 지금 시간. 예. 시장님 답변 끝난 이후에 예. 그리고 2023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고향페이, 뭐 삭감이 많이 됐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이 삭감됐다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어린이집에 우리 그 평가제 다 알고 계시죠? 자, 평가제에 그걸 평가받았다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직자들한테 감사받았다고 감사 비용을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참고로 어린이집에 시 차원에서 지원금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별도의 지원입니다. 어떤 지원입니까? 국가가 어린이집 지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항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평가제의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는 그냥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정말 그런 내용이 지급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향페이 지금 지급됩니다. 그러나 6% 정도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고향페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그냥 소비자한테 지원금입니다. 소비자 지원금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과연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을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삭감이 일부 됐다 해서 거기 과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고향페이의 할인율에 대한 거의 시민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 관련해서 이용자 불편 얘기는 원래가 10분입니다.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분으로 바꾼 거는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런 약간 비상시국의 개념으로 접근됐던 내용이고요. 10분, 20분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느냐? 그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10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양시가 주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은 말씀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다시 확인을 좀 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대안을 계속 우리는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죠. 오늘 사실은 이제 저한테 전달이 뭐가 왔느냐면 요구사항이 전달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통해서. 근데 그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기존에 해왔던 예산, 삭감시키지 말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편성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말씀처럼 고양시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거죠. 시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편성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는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불성립이 돼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협력체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협력에 대한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협력체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개념이 아니라 시민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보다 중요하냐? 왜냐? 예산을 진행하는 것 과정에 시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미리 준비된 것도 한두 달 전에 미리 예상돼 있던 거였고요. 의회 일정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회 일정이라는 것이 원래 열어야 할 정례회 시기에 정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보이콧가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서실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고자세,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에 고자세로 우리 아마 활동한 우리 직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요구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의회 무시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겠습니까? 이유가 그 비서실장 사과 문제 얘기가 될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중심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무너지고 그 내용이 무시되면 의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강대강이 아니고요. 원칙은 충실히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얘기하셨는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계획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참석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이 가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의회가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갖고 그리고 시정 질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원래 정례회에 하는 시정 질의가 갑자기 임시회에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적용하는 것도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논의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고양시에 이런 준예산 체제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에 대한 책임은 준 예산으로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뭐 예를 조금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민의 피해가 예상이 되시는지. 우리가 보통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준예산 체제에서는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준예산은 총 100%를 예상하면 그 중에 한 80%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선결 처분권에 대한 부분을 동원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결국 시의회를 또 거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고양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